안녕하세요. 윌비스 임용에서 교육학 가르치고 있는 정현입니다. 오늘 합격 설명회 이렇게 많이들 와주셨는데 날씨도 추운데 선생님들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인강으로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영상을 봐주셔서 이 1시간 정도 제가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할 건데 헛되지 않게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어갈 수 있게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제가 이제 사진을 처음에는요, 3년 전에 강사할 때 이제 찍은 사진을 넣었었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넣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저희 교장 선생님이 머리가 좀 머리숱이 많이 없는 분이었는데 항상 졸업사진이나 뭐 학교에서 중요한 행사 사진을 내라고 하시면 10년 전 사진을 내요. 머리가 풍성할 때. 좀 그때 제가 항상 사진을 받으면서도 게으르다. 우리 교장 선생님 멋지지 않다. 왜 최신 사진을 안 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 사진에 올드한 사진을 넣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신의 사진을 넣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3일 전에 이제 면접 강의할 때 했던 그 영상에서 제가 캡처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좀 선생님들을 봐주면 좋을 텐데 마스크 안 쓴 제가 저쪽을 보고 있네요. 저를 설명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대학을 나왔고 교사 생활을 오래 했었고 또 석사도 했었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 연수도 많이 했었고 대학에서 또 강의도 했었고요. 또 박사학위도 받았고 교과서도 썼고 집필진도 했고 교육개발원, 평가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연구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적어 놓고 보니까 제가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카드들에 담기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2022년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교육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가진 이 많은 단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을 줬을까 제가 교육학을 가르치는데 생각해 보니 여기에 없고 여기가 1층, 2층, 3층이라면 저기 지하에 있는 다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단어였는지. 저도 임용 수험생이었다는 거죠. 저도 선생님들처럼 전공은 누구 듣지? 교육학은 누구 듣지? 막 설레이면서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지 새해가 오면 공부를 할 거야? 그리고 막 신변 정리를 하고 친구들한테 이제 나 1년 동안 연락하지 마? 나 공부할 거야? 이랬던 경험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 제가 임용 수험생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 저도 수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 가르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11시에 자고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하러 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추리닝을 입고 또 잠들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그 추리닝을 입고 도서관을 갔던. 제가 그 시간을 돌아보면 저에게 제일 막막했던 거는 물론 돈이 없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막막했던 거는 세상에서 제가 해왔던 공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왔지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임용의 제일 큰 힘든 점은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양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제일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학 가르치면서 항상 양을 줄이는 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없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졌듯이 이 교육학이라는 친구도 제가 설명드릴 교육학이라는 1교시 교육학이라는 친구도 표현되지 않는 게 있어요. 글자로 표현되지 않는 게. 선생님들은 제가 예언을 해볼게요. 자,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에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앉아서 교육학을 쓰시게 될 겁니다. 괜찮죠? 많이 맞죠? 대부분 선생님들 다 맞으실 거예요. 근데 이 9시부터 10시 굉장히 작게 느껴져요. 60분이니까 1교시니까 작게 느껴지는데 이 글자 안에 담기지 않는 이면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교육학이 1교시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좀 좌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임용시험을 좌우하는 1교시라는 거죠. 1교시의 시험을 어떻게 맞닥뜨렸냐에 따라서 2교시, 3교시 전공이 좀 좌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9시부터 10시까지가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또 더 줄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아까 보여드린 그날에 9시부터 9시 10분 거기에서 다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년 동안 내가 교육학을 엄청 많이 투자했는데 본 책이 얼마고 본 강의가 얼마고 본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10분 안에 다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선생님들은 저랑 세대가 달라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효리 노래 중에 아시는 것 같아요. 알면 안 되는데 Just 10 Minutes이죠. Just 10 Minutes 내 것이 되는 시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점수가 되는 시간은 10분 안에 다 결정이 되더라. 제가 직강에서 모의고사 선생님들 쓰시는 걸 봐도 10분, 앞에 1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학 점수는 10분에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분을 멍 때리면 이제 점수는 날아가고 10분 동안 바로
제시문을 읽고 조건을 찾고 척척척척 자동화돼서 초안을 쓰면 그걸 보고 제가 알아요. 아, 이 선생님 다 답안 쓰지 않았겠지만 오늘 모의고사 18점 이상 나오는구나. 그래서 2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1년 동안 계획을 세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려면요. 이 시험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 시험이 어떻게 배점이 구성돼 있고 영역이죠.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전략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기출은 어땠는지 이런 순서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점이죠. 점수.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예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필수라는 얘예요. 작년에 이제 초기에 상담했던 분 중에서 제가 교육학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할 건데요. 그런데요. 그럼 제가 알아. 아, 이게 나오겠구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없어요. 그랬던 분들 중에서 연락이 끊긴 분이 한 2분 정도 계십니다. 얘는 해결을 하고 오셔야 돼요. 얘가 제일 중요하고 교육학보다 더 먼저 급한 1순위라는 거죠. 교육학 논술은 논술형 한문항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어요. 한문항. 그리고 20점 만점. 최고 점수가 20점이고 8점 밑으로 꽈락이고 근데 꽈락은 걱정하실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20점짜리 한문항이라 라고 생각하시고 1교시에 시험을 본다. 이런 애라는 거죠. 그럼 한문항이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한문항인데 20점이니까 이제 어마무시하게 생겼을까? 올해 11월 달에 받으셨던 선생님들의 시험지를 중요하지 않은 뭐 수험생 유의사항, 뭐 초안 작성 용지 이런 거를 벗겨내고 나면은 딱 한 장이 남아요. 문제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일부러 크게 안 담았어요. 크게 담으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작게 담았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눈으로만 대충 보시면. 자, 여기 안에도 점수가 이제 들어가 있겠죠. 제가 점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점수는 위쪽하고 아래쪽에 이제 설명이 돼 있고 직강 선생님들은 지금 유인물에 같이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총이 20점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15점, 5점으로 점수가 이렇게 쪼개져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 1년 공부를 해서 우리가 풀어내야 될 게 이거 한쪽입니다. 한쪽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조금 자세히 보면서 배점을 설명을 드려보면요. 제가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은 고등학교에서 작성한 학교 운영 자체 평가 보고서 중 전년도에 비해 학교 교육 만족도가 높아진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의 일부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 서술식 응답, 분석 내용을 읽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따 보면은 무슨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 밑에 쫑알쫑알 뭐가 있어. 그 쫑알이가 이제 서술식 응답이고 그 옆에 줄글로 막 뭐가 써져 있어요. 그게 분석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랑 그 밑에 있는 쫑알이랑 옆에 있는 글을 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교육 개선이라는 주제로 교육 전략, 평가, 과정, 조직을 구성 요소로 하여 4개를 물어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4가지 요소. 그러니까 4개의 문단이 되겠죠. 본론이 4개를 물어봐서 서본결을 갖추어서 논하시오. 이렇게 20점이 구성이 된다. 조금 자세하게 1문단을 가지고 와서 1문단을 선생님하고 풀어보면서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일 선생님 받으신 시험지 중에서 제일 위에, 제일 왼쪽에 있는 1문단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됩니다. 자, 평가보고서에서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요인에 따른 교수 전략 2가지를 물어봤고요. 자기조절 과정에서 목표 설정 및 계획 단계 이후에 지원 방안 2가지를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이제 머리 아프기 시작하시죠? 점수 얘기만 할 거예요, 저는. 자, 4점이죠. 15점, 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단이 지금 4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 4, 4, 3 이렇게 15점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시험에 따라서는 한 문단마다 다 4점씩 해서 4, 4, 4, 4, 16점에다가 4점이 붙어서 20점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20점짜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끊으실 줄 알아야 돼요. 교수 전략 2가지, 지원 방안 2가지가 4점이니까 채점은 하나 되겠죠. 그러니까 논술이지만 이 문단을 전체 잘 썼다고 점수를 받는 게 아니고 한 개 요구하는 게 들어있어야지 점수를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요인이 뭐냐? 여기 있어요.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숙달 경험과 대리 경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거예요. 그 제시문을 읽고서 아, 얘랑 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수 전략 2가지를 써준다.
그 다음 자기조절에서는요, 학생들이 목표를 세웠어요. 나 올해 임용 공부할 거야. 응? 목표를 세웠어. 임용을 공부하는데 교육학은 어떻게 하고 전공은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이 스스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물론 교육학 이론에 다 근거해서 있지만, 자, 목표를 세우고 선생님들이 오늘 합격 전략 설명회 들으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하죠? 해야 되죠. just doing.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공부를 하는데 자기조절 과정이라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가끔씩 모의고사 문제도 풀면서 평가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조절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게 돼요. 점수를 뜯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제는 기출을 보실 때 진짜 공부하시기 전에 기출을 먼저 공부하는 게 먼저인데, 점수를 조금 두리뭉실 말고 뜯어봅니다. 여기 있는 짜잘짜잘한 글씨들은 제가 이게 11월 이번 시험인데, 이번 시험을 만나기 전에 언제 가르쳐서 선생님들을 준비시켰는지 날짜가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많을수록 더 적중을 많이 한 그런 내용이고, 한 번에 걸쳐서 공부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찍어드렸기 때문에, 여러 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쓰셨을 거예요. 자, 반두라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점검 자료에도 있었던 내용이라서, 자, 첫 번째 숙달 경험. 숙달 경험은 쉽게 얘기하면 나 할 수 있어. 이런 경험이죠.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할 거예요. 해본 사람,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해 성공 경험을 제시하게 된다. 대리 경험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고, 자기 관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봐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평가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려운 건 없었지만 제시문을 잘 읽어서 목표 계획 이후의 단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다 다시 목표를 세운다거나 계획을 세운다는 걸 또 반복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되게 친절한 척하지만 조건, 파란색으로 있는 조건에 맞춰서 써주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내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을 제가 이제 모범 답안으로 한번 예시 답안으로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답안을 작성한다고 해놓고서 처음에 지금 세 줄짜리 뭔가가 나옵니다. 얘가 뭡니까? 얘가 서론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에 처음으로 서론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할 때 한 번도 교육학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공부해보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분들은 기출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 좀 빠른 영상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 교육 개선이 교육계의 이슈이다.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학 이론의 측면에서 교사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학교 교육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파란 글씨와 검정 글씨로 돼 있죠. 검정 글씨는 매번 똑같이 쓰는 거예요. 왜 서론을 빨리 쓸 수 있을까요? 자동화했기 때문이에요. 검정 글씨는 그냥 시험지를 받으면 무조건 쓰는 거. 그럼 파란 글씨는 대주제에서 아까 따옴표에서 교육 개선을 뜯어와가지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것을 1월부터 6월까지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서론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 연습을 빨리 할수록 선생님들이 훨씬 시험지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쨌거나 시험지를 받았는데 하나하나 고민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고민하지 않고 일단 세 줄을 쓸 수 있게 되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또 쓸 수 있게 돼요. 뭘 써봐야지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론이고요. 서론을 보시면 여기 밑에 배점이 연계 및 논리적 형식이 3점이 들어있어요. 연계가 2점에 해당되고요. 논리적 형식이 1점이에요. 그래서 2 더하기 1은 3이거든요. 그죠? 2 더하기 1은 3이죠. 그래서 이 논리적인 형식, 서론이 있냐, 결론이 있냐, 본론이 딱딱딱딱 4개가 있냐, 이것이 1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론이 없어, 1점 깎겠다는 거죠. 결론이 없어, 1점 깎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서론 결론이 없다고 해서 5점을 깎지는 않는다. 1점 안에서 깎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시문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숙달 경험으로 교사는 학생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여 성공 경험을 제공하는 교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제가 풀어서 이렇게 줄글로 하니까 좀 몰라도 이해가 쉬우시죠? 교육학 몰라도.
둘째, 대리 경험으로 교사는 학생에게 자신과 유사한 모델의 성공 수행을 관찰하도록 안내하는 교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성공을 직접 해보게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교사가. 한편 교사는 자기조절의 과정에서 목표 및 계획 단계 이후에 학생이 자신의 학습 진행을 스스로 점검하는 보라 그랬죠? 내가 잘하고 있나? 자기 관찰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수행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 평가의 과정에 메타인지 활용해 보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얘는 뭐야?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성가시게 읽어볼게요. 이처럼 교사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조력한다면, 이처럼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교육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교육 개선 아까 어디서 보셨죠? 서론에서 봤죠? 서론에서 보고 대주제에 있던 애가 또 나와. 이게 바로 연계라는 거예요. 대주제랑 본론이 다 연계가 되어 있는가? 그게 배점이 몇 점에 해당되죠? 여기서 보이시는 2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0.5점 단위로 깎지는 않지만 이런 연계하는 문장이 없으면 1점씩 마이너스가 된다. 최대 2점까지 깎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자꾸 깎는다는 표현 써서 그런데 조금 연습하시면 이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점수를 깎이실 일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배점이 점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한 문단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가,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생님 전공, 본인의 전공을 생각해보면 공부하실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무슨 교육론부터 시작해서 책을 쌓아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교육학, 임용 시험에 가장 어려운 건 양이 많은 거다. 근데 교육학도 사실은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육학을 공부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교직 적성 이수할 때, 아니면 대학에서, 사범대학에서 공부해서 처음 들어가서 교육과 관련해서 뭔가 배운 게 되게 많은데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고문에 있는 영역들을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1위는 누굴까요? 소리 내셔도 돼요. 교육행정이죠. 1위는 교육행정이에요. 교육행정은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없는 1위. 부동의 1위고요. 2위는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3등은 평가, 그렇죠. 4등은 방법, 그 다음에 심리. 그래서 얘가 지금 주차장에 지금 행정과정 평가 방법이 있는데 얘는 항상 주차가 돼 있어. 그래서 행정과정 평가 방법은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끔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위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리고 자기가 들어가서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이번 시험을 보니까 누가 들어간 것 같습니까? 심리가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험은 좀 특이하게 방법이 없고요. 심리가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심리가 이렇게 자주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또 심리가 나오는 확률보다는 지금 제가 윗선에 올려놓은 행정과정평가 방법이 그냥 나온다. 근데 가끔 이런 애들도 나와요. 근데 이런 애들이 가끔 나오니까 안 해. 그러면 4점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심리사회까지는 언제든지 나와도 놀라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부를 꼼꼼히 하셔야 되는 영역인데 중요도는 다르죠. 공부를 하긴 하는데 중요도는 달라요. 심리하고 행정의 중요도는 당연히 달라요. 심리 양도 많아. 근데 중요도는 다르고 또 내려가죠. 그래서 교육 철학이랑 생활제도는 목소리 또 작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다, 별로. 이걸 공부하면 교육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맞고, 상담을 생활지도를 공부하면 교육사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 철학이랑 생활지도는 작년에 찍어놓은 인강을 선생님들께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오가시면서 어디 공부하시기 싫으실 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빨리 들으셔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학 공부하실 때 중요도가 이렇다. 1월부터 6월까지 공부했는데 행정, 과정평가 방법, 심리까지 잘했다? 괜찮다. 나머지들은 채워나갈 수 있다. 자, 영역을 한번 보셨으니까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어떤 영역일지 이제 맞추면서 시작해 볼게요. 제가 문제 읽어볼게요. 평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형성 평가를 교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2가지. 평가 보고서에서 제안한 타당도의 명칭과 이 타당도의 확보 방안 1가지. 어떤 영역입니까? 평가.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교육 평가와 관련돼서 4점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럼 형성평가, 제가 다 안 읽어봐도 형성평가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쪽지 시험입니다. 선생님들 학교 다니실 때 공부하는 중에 계속 선생님이 쪽지 시험 봐. 공부 다 안 끝났는데, 단원이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학습 중에, 학습 전, 중, 후가 있으면 학습 중에 하는 것을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성평가를 교사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물었고요. 제시문을 보고 타당도.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가르치는 내용을 가르친 내용을 평가했냐 그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제 말에 있죠. 가르친 내용을 평가했냐, 내용 타당도를 얘기하고 있고 내용 타당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는 공부를 조금 하시면 아, 얘는 교육 평가 영역에서 나온 문제구나. 영역을 파악하시면 되겠죠. 정리해보면 형성평가 잘하면 쪽지 시험을 봤어요. 교사가 걷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쪽지 시험 봤는데 걷었어.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못하는 친구도 있고 잘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답안을 걷게 되시겠죠? 그럼 정말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학습 곤란이 있구나 진단하고 교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반의 전체 시험이나 애들이 공부한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빠르게 가르쳤는지 교육 방법은 너무 재미없게 가르치진 않았는지 뭐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하게 되죠. 요거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시문이 교사 측면에서 이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었어요. 학생 측면에서 형성평가 다 공부했어. 신나. 학생 측면에서 나의 학습을 확인해본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조건을 잘 보고 교사 측면에서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요즘 시험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내용. 가르친 내용이니까 내용 타당도 명칭을 물어보는 유일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명칭은 뭐 물어봤자 1개, 뭐 많아야 2개, 뭐 이렇게 되지만 명칭을 모르고서는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서는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항상 기한을 받습니다. 20문제를 선생님이 출제를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출제한 문제가 답이 몇 번이고 뭐 난이도가 상중하고 지식기능 태도 중에 뭐고 몇 단원인지 그거 기한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기간제나 뭐 아니면 학교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원 목적 분류표 사용인데 요것이 기출이 여기까지는 기출됐었어요. 내용 타당도까지 기출됐는데 조금 더 깊이 찔러서 그래서 강의할 때 기출 요거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깊이 나오면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올 거예요. 6월 26일, 10월 19일 날 했는데 이제 기출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문장을 만들어 보면 두 번째 이문단입니다. 다음으로 교사는 평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형성평가를 학생의 학습 곤란 진단과 교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는 형성평가를 통해서 교수학습 지도 방법을 개선하여 학생의 학습 목표 도달을 조력할 수 있다. 내용은 쉬운데 쓰라 그러면 만만치는 않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아는 거와 말하는 거와 쓰는 거는 또 다르기 때문에 또한 형성평가나 교내 정기고사에서는 가르친 부분을 점검하여 학습 성취도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내용 타당도가 높은 평가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자, 여기서 공부를 이만큼 시켜놓고서 저기 구석에 있는 거 하나 내면은 안 되겠죠. 가르친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그것을 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내용 타당도가 되고요. 이제 이원 목적 분류표로 한다. 여기 보면 또 문장 하나 붙었죠? 어떤 점수? 연계입니까? 논리적 형식입니까?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연계하는 문장이 붙어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10미닛 안에 어떻게 지금 되는지 이 10미닛을 보셔야 될 시험의 배점이라든지 아니면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전략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전략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자가 무슨 전자일 것 같습니까? 받전은 아니겠죠. 전쟁할 때 전자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거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책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임용이 전쟁이죠. 내가 평생 내 꿈을 걸고 직장을 가지기 위한 또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우리 교육학에서는 어떻게 점수를 고득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에 해당되는 전략인데요. 불행하게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저는 누가 요즘 공부 열심히 하면 그만하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너 그렇게 공부하다 평생 나처럼 공부하게 된다. 얘기하는데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잘 할 수 있었는지 누가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걸 얘기해요. 여기 안에 답이 있어요. 구글 학술 검색에 들어가 보시면 밑에 이게 글이 하나 뜨거든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보라. 아이작 뉴턴. 처음에는 이게 와닿지 않고 저도 막 그냥 구글 서칭을 많이 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공부가 외로운 거예요.
공부가 너무 외로워. 아무리 좋은 친구랑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외로워.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나보다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다 있어. 그죠?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있고, 제가 박사 공부할 때도 선배 박사님들이 있고, 그들이 했던 그 데이터, 그들이 했던 경험들을 내가 살려서 공부할 수 있다면 좀 덜 외롭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임용시험을 지금 보고 계시고 힘든 과정을 거치실 건데 계속 임용은 있어 왔어요. 그 사람들도 그걸 겪었고 그 위에 선생님들도 다 그걸 겪었어. 그래서 그 뭔가 거인의 어깨, 그 경험, 데이터, 이거를 저는 현대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걸 빅데이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학 논술이라는 시험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면 훨씬 쉽게 외롭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빅데이터가 뭔가? 저는 제 어깨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거인이 아니라서 제 어깨에 어떻게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진 데이터는 빅데이터라고 자부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 2회 첨삭을 했거든요. 작년, 재작년 주 2회씩 첨삭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400분 정도 선생님들이 계셨고 또 특별하게 이벤트로 1회씩 모의고사를 제출하신 타 전공 선생님들도 있어서 800에서 1000건 정도 800에서 1000명 정도의 시험지를 봤어요. 저는 거인이 아니지만 1000건 정도의 채점 데이터는 선생님들이 믿고 기대실 수 있는 거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선생님들이 어떤 모의고사 어떤 회차든지 풀어서 한 해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알아요.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인출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약간 그 엑스레이 찍듯이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믿고 공부하시면 덜 외로우실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장 첨삭인데요. 제가 지금은 사람의 몰골을 갖추고 여기 앞에 있지만 7월 달쯤 되면은 토요일 날 나와보시면 되게 이상한 여자가 학원에 나옵니다. 저 말고 첨삭보시 학원에 나와요. 이렇게 안경 쓰고 이렇게 초췌한 여자가 나와요. 첨삭하러. 현장 첨삭을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한 자리에서 80건 정도씩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시험 보시면 걷어서 저기 옆에서 첨삭을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거기서 얻은 데이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그냥 걷어서 제가 가지고 오면 완성된 결과물을 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서 쓰셨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쓰시는 걸 보면 이 선생님은 초안이 문제인지 글씨가 문제인지 인출이 문제인지 아니면 접근하는 순서가 다른지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도 가지고 있고 교사 경력이 초등교사 15년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1기지도부터 시작해서요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박사과정생부터 글쓰기를 지도하고 채점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글쓰기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교정하고 뭐가 잘못되고 있고 뭘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경력, 그 다음에 최신 연구 경력, 최신의 선생님들 동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도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사용할 빅데이터를 만들어 놨고 계속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선생님들이 교육학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질 것이다. 혼자 공부하지 말고 빅데이터에 기대서 선생님이랑 저랑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전략인데 이 전략을 가지고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할까 선생님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 원장님 저는 학원에서는 저한테 주 2회 교육학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학원에서도 교육학을 주 2회 하기를 원해요. 학생이 2번 오면 좋잖아요. 2번 오면 공짜로 오진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제가 이거 올해도 우겼어요. 주 1회 교육학이라고. 이유는 심플합니다. 전공이 80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알거든요. 전공이 80점이죠? 이 시험은 교육학을 20점 맞았다고 나 교육학 때문에 붙었어. 이런 사람 없어요. 교육학을 못 봐서 교육학 때문에 떨어졌어 이런 사람도 없어요. 전공 때문에 붙고 전공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교육학은 해만 안 끼치면 돼요. 해를 안 끼치는 점수선은 어떨까요? 전공을 굉장히 잘 보셨을 경우에는 16점도 가능하고 전공을 무난하게 보셨을 때는 뭐 18점 교육학을 20점 받아버리면 전공을 좀 못 봐도 커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6점에서 20점이고 선생님들이 18점을 맞을 수 있으면 교육학은 된 거예요. 더 이상 안 해도 돼. 18점. 그래서 저는 항상 18점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주 1회를 고집했고 올해도 이제 주 1회를 수업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교육학이 좀 성가셔. 전공 내가 공부할 게 이만큼인데 내가 너까지 해야 되겠니?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성가신 것을 좀 앞으로 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경향이. 1, 2월 달에 교육학을 몰아서 한번 돌려.
그래서 혼자 나는 계속 돌리면서 공부해야지. 그리고 모의고사 보시러 나중에 오세요. 9월 달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9월 달에 오시면. 이미 초수가 재수, 삼수, 사수를 뛰어넘는 실력을 갖춘 다음에 오시니까. 그 기간 동안에 혼자 어떻게 돌린다고 하지만 참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몰아서 1, 2월에 한 번 돌려, 3, 4월에 한 번 돌리고 나머지는 전공을 하고 교육학은 접어놔야지. 이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험이. 같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고집하는 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 1월부터 6월까지 꾸준히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해나갈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나중에 써, 매주 써. 이런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저도 나중에 쓰고 싶어요. 나중에만 채점하고 싶고. 지금까지 맨날 글 쓰고 맨날 채점하는데 저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글 쓰는 게 제일 어렵죠. 저희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나중에 쓰면 좋잖아요. 7월부터. 근데 잘 안 되더라. 수영 실력이랑 똑같아요. 매주 한 번씩 수영을 해본 사람이 나중에 수영하는 거랑 1, 2월 달에 막 수영을 했는데 3월부터 쫙 쉬다가 시험날 수영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잘 안 돼요. 물론 되는 분도 있죠. 근데 그 되는 분들은 학원 공부 자체가 필요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써 말고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써보는 거 말고 매주 쓰자. 1월부터 매주. 1월부터 조금씩 매주 쓰자. 괴로운 것을 즐겁게 하는 방법은 그냥 익숙해지는 겁니다. 편한 게 없어요. 괴로운 걸 익숙하게 하려면 매일 괴로워야죠. 매주 괴로워야 돼. 그래서 매주 많이는 아니고 조금 처음에는 10점짜리니까 조금 웃고 계세요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괴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눠서 매주 쓰자는 것을 주장하고 커리큘럼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혼자 채점과 매주 채점이 있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 혼자 채점. 제가 채점 안 하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 이제 교육학 시험이 교육학 프로그램들이 2개월에 한 개별 첨삭이 2번 정도. 뭐 자율 첨삭 이런 거는 혼자 채점이고요. 개별 첨삭이 한 2번 정도 들어가고 있고 매주 채점을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매주 상반기 때는 한 번씩 10점짜리 하프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채점하게 되고 7, 8, 9, 10 요때는 많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서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시험을 보고 매번 채점을 받게 되시고 채점 받으시면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쓰셨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채점해서 결과가 올라가고 평균이 어떤지 내가 상위에서 몇 %인지 이런 것들을 표로 확인하실 수 있고 11월 달에는 다시 주 1회로 돌아갈 거예요. 11월 달에는 다시 전공이 발등을 헐헐 태워가지고 교육학 하시기 어려운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좀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10월까지만 공부하셔도 다 공부가 준비가 돼서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 이제 한 번으로 줄어들어서 주 1회 매주 채점하는 그런 스파르타식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거기다 월이라고 딱 붙여버렸잖아요. 일주일에 이제 하루만 투자하자, 교육하게. 일주일에 하루만 투자해도 충분하다. 초수도 충분하고 누가 와도 충분하다. 단 선생님들이 참석, 출석만 해주시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충분하고 많이 입증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당연하죠. 요것들을 보여드리면 커리큘럼이 이제 1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 2시부터 6시 반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2시에 오시면 무조건 미니 모의고사를 보시게 돼요.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모의고사를 만드는데 처음부터 모의고사를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배점이 10점이에요. 문단은 2개고요. 서론, 본론이 쓰다가 나중에는 본론 3, 본론 4, 결론만 쓰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게 되고 뭐 이론하고 뭐 당연하죠. 과제 안내하고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인강으로 듣게 되시면 이 월요일날 제가 강의한 게 화요일날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시험은 똑같이 월요일날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시험은. 그래서 실시간 채점을 해야만 공정하게 제가 점수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모의고사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어디 계시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날짜를 보면 날짜 보기 전에 그 안에 1월부터 6월까지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작은 프로그램이 또 들어있어요. 적자생존, 독자생존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차이점은 뭐가 있고 뭐가 없어요. 연필이 있고 연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적자생존은 적어야 산다. 우리 시험은 적어야지 점수를 받아요.
적어야지 산다. 적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고요. 독자 생존, 우리 시험은 또 제시문이나 조건이나 배점을 읽어야지 살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읽는 연습을 하는 그런 기초적인 글쓰기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이 기본 이론 안에. 글 쓰는 거 버거워하셨는데 요거 하니까 지장이 없을 뻔했다. 그래서 구조화, 자동화해서 문제 푸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글쓰기가 기초가 없는 초수한테도 도움이 되시고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나만의 서론, 나만의 결론이 틀이 박히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긴 패턴을 가지고 계실 때 그것을 정리해서 짧게 하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날짜별로 보시면 날짜 가기 전에 서론, 만능 서론, 본론, 결론, 만능 결론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되고 요거를 잘하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5점 배점에 대한 궁금증이 다 풀려요. 그래서 요거 궁금증이 처음에는 없어. 처음에는요. 교육과정, 행정, 방법, 내용을 막 채우기에 급급하거든요. 근데 시험을 앞두면 이상하게 꼭 이거 질문이 다시 들어와요. 근데 제가 내일 모레 시험을 보는데 자, 첫 번째 문단을 하고 한 줄 비우고 그 다음 줄 문단하고 두 줄 비워도 됩니까? 진짜 이런 질문이 마지막에 이제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모아서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제 글쓰기를 관련해서 올려놨거든요. 마지막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다 궁금증도 풀고 어떻게 논술을 쓰는지 틀을 잡고 나면 그런 걱정이 줄어드실 거예요. 산문단으로 한번 볼게요. 왜 적자 생존과 독자 생존이 필요한가? 세 번째 문단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한 교육과정 이론의 장점 2가지.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한 교육과정 이론의 교육 내용 선정 조직 방안 2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전에는 이 배점 이것만 보면 쓸 수 있었어요. 제시문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얘만 보면은 문제를 누구도 풀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볼까요? 자,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한 교육과정 이론의 장점 2가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석한 교육과정이 누군지 알려면 뭐를 해야 되죠? 제시문에 올라가서 찾아야 돼요. 제시문을 읽어야 돼요. 읽어보니까 주의가 나왔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죠. 그 다음에 또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한 교육과정 이론의 교육내용 선정 조직. 이것도 뭔가 교육과정인 것 같은데 몰라. 안 써놨어요. 제시문을 또 읽어야 돼. 읽으니까 불은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야 돼요. 제시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들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독자 생존, 적자 생존을 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되고 여기 정리해보면 이제 문제 해결, 참여. 엄청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나선형 교육과정, 절충적 배열.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배점 왔다가 제시문 왔다가 계속 읽어가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산문단을 딱 찍어봤더니 찢어져 있어요. 산문단은 왜 이렇게 찢어져 있나요? 교육학 시험지가 여기서 장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똑같이 연습을 해요. 몇 시에 정확하게 1면에서 2면으로 넘어가야 되며 1면에서 2면으로 넘어갈 때 선생님이 몇 번째 문단을 쓰고 있는 게 안전한지 이런 거를 다 연습을 해요. 지금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잘려 있어요. 여기서 1면에서 2면으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 교육학 시험은 2장의 시험지를 주고 한 장에 내가 다 끝났다 하더라도 2장을 다 내요. 단면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 세 번째 문단쯤에서 선생님들이 1면에서 2면으로 넘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모범 답안을 썼어요.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만족도를 높인 교육과정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었어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직접 부딪혀서 막 경험해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토대로 운영하니까 직접 해보니까 참여가 증대된다. 한편 학교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한 브루너의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한다. 굉장히 재미없게 써요. 재미없게. 점수를 잘 받게. 잘 드러나게. 이게 수필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에요. 멋진 글쓰기 능력은 필요 없어요. 말만 논술입니다. 점수를 잘 받게 글을 잘 깨어내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계속성과 동일성 내용의 폭과 기밀을 심의하는 계획적 블라블라. 그 다음 절충적 배열로 하고 넘어갔어요. 자, 이게 굉장히 안전한 것이다. 3문단까지 1면에 들어가면 좋고 3문단에서는 항상 넘어간다.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계속 연습을 하시면 실제 시험에서도 그 분량대로 하게 되고요. 분량을 지켜서 쓴다는 거는 시간도 안배를 잘하는 거를 의미해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커리큘럼에 보시면 이런 것들,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애들, 결론, 그 다음에 본론, 여기가 적자생존, 독자생존이 4번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중요한 영역부터 교육과정, 교육평가를 공부하고 방법, 행정이에요. 그래서 5월 1일에 끝나는데 잘 보시면 거의 4월까지 하면 1월 중순부터 1월 중순이니까 2, 3, 4, 3달 반 정도를 하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끝나는 거죠. 끝나요.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 방법, 행정. 근데 선생님들을 제가 가르쳐 보니까 1월 달에 가장 열심히 하시고요. 체력도 좋으시고 눈도 막 반짝반짝 하고요. 나는 체력은 걱정 없다. 어릴 때부터 뭐 기계체조를 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뭐 어떻게 수영선수여가지고 체력이 좋다. 근데 누구나 다 위기가 오거든요. 체력에 위기가 와. 막 아프기도 하고 뭐 또 5월 달쯤 가면 실습 가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놓치는 영역은 계속 놓치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해에는 이 특별한 원데이 클래스를 넣었어요. 그 OX 퀴즈를 지금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한다고 쳐보면 OX 퀴즈에서 한 번 떨어졌다고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패자부활전 있죠. 패자부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강의하다가 뭐 결석을 하거나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다거나 했을 때 원데이 클래스에 오면 그 영역에 이제 부진 없이 잡고 가는 그런 기수강생을 무료로 하는 특강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가 있다, 이번에는. 그래서 교육과정, 교육평가를 하루에 끝내고, 교육방법 진도 나간 다음에 하루에 끝내고, 행정을 하루에 끝내고, 요런 원데이 클래스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11월 달에 교육학 기출 총정리를 한번 또 하려고 해요. 왜냐면 기출을 상반기 때 하나하나 다 풀어요. 다 풀고 올해도 다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또 나온 거 어려워하시지 않았는데 그때 본 그 기출이랑 내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보는 기출이 또 달라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인다는 거죠. 아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 기출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출도 원데이 클래스로 포함이 되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까지 배운 다음에 5월 8일쯤 되면은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봐요. 5월 8일 전까지는 미니 모의고사로 10점짜리만 공부를 했잖아요. 점점 여름이나 가을 공부를 준비해서 20점짜리는 얼만큼 쓰고 얼마나 힘들어야지 점수를 받는지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때는 배운 영역이 많으셔서 이것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언제 들어가 있냐면 당연히 개별 첨삭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전 평가를 한번 봐요. 자, 여기까지 하면 중요한 거 누구를 안 한 걸까요? 이번 시험에 탁 치고 올라오네. 심리. 그래서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좀 중요도가 약한 교육사회와 교육심리를 해요. 일부러.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시험을 보고 중요한 것에서 어떤 영역이 내가 부족한지 알았기 때문에 심리랑 사회를 공부하고 있지만 좀 중요한 영역도 복습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미니 모의고사를 이렇게 쭉 하면 17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게 실전평가 채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18번의 채점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뭐 선생님들을 논술 강사로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아주 자세하게 첨삭하진 않을 거지만 뭐에 틀렸는지, 이게 왜 틀렸고 어디가 점수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게끔 첨삭과 채점의 중간 정도로 할 거예요. 어차피 모범 답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틀린 걸 알면 선생님들이 찾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채점을 하면 틀리게 써놓고도 맞았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학습이 그렇게 굳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점이 다 걸러내 줄 거예요. 교재는요, 그래서 요거 한 권짜리 여기 있죠. 그래서 요게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으로 단권화했습니다. 단권화한 책, 요거 한 책으로 1년 동안 공부할 거고 필수고요. 이쪽은 선택이에요. 처음 공부하신 분, 뭐 글쓰기에 울렁증이 있는 분, 아직 요거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해보면서 많이 늡니다. 여기 안에는 미니 모의고사 25회가 들어있고 실전형 모의고사도 3회 들어있어요. 좀 불안하신 분은 요걸 하는데 선택사항이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책과 공책이 있다는 거 소개해드렸고,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전략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금 쭉 하고 있고요. 이제 기출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출, 최근 4년의 기출을 정리해봤어요.
동네 형들이 다 나왔는데 사고형, 조건형, 복고형. 네이버형 말고 다 형이 왔어. 이렇게 지금 변해와서 2023년 기출에 이름을 저는 붙여준다면 복고형입니다. 복고형. 이번 문제는. 먼저 빨간색을 보세요. 과정행정 계속 나오고 있어. 그래서 과정행정은 너무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는 얘가 지금 8개인데 4개, 16개인데 과정행정이 8개를 가져갔잖아요. 나머지는 평가가 3번, 방법이 3번 나오고 심리가 2번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역은 그렇게 보실 수 있고, 특징은 2018년에 사고력 교육하기 시작됐어요. 사실은 2018년에 좀 준비하다가 2020년부터 사고형의 문제, 사고 생각해서 내 생각, 답이 다양한 열려있는 오픈형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론을 적용해봐라 이렇게 물어보게 됐고, 그 다음에는요 조금 이론의 적용보다 어려운 방안의 제시를 물어봤어요. 뭐 실천 방안, 뭐 적용 방안, 뭐 교사로서의 지원 방안, 좀 생각해야지 풀 수 있는 방안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2022년이 가장 시간이 부족했던 분량의 압박이 가장 셌던 시험인데 조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건, 이 조건에 맞춰서 교사 측면에서 논해봐라, 학생 측면에서 논해봐라, 이런 문제도 생겼고, 이제 복고형 기출이 재등장하게 돼서 복고형 문제다. 근데 선생님 추우면 히트테이 입고 그 다음에 옷 입고 그 다음 패딩 입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잘 보면 복고형이라서 인출만 하면 쉬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고, 조건형이었지만 사고형이 아니었냐? 사고형이었어요. 복고형이지만 조건형이 아니냐? 조건형이에요. 학생 측면에서 이런 문제 나왔잖아요. 그럼 복고형인데 사고형 안에 생각해야 돼요. 사고형이에요. 그러니까 복고형 안에는 그 안에 조건형도 있어요. 그 안에 사고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형을 입고 조건형을 입고 그 다음에 복고형을 겉에 두른 형상이다. 그래서 복고형이니까 인출만 하면 된다? 그거는 아니더라.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이것들이 여기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가 여기도 들어간 복고의 문제 형태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4문단이 복고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문단을 보면서 어디가 어떻게 복고고 기출이 다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평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관료제 이론의 특징 중에서 규칙과 규정이 있어요. 규칙과 규정이 학교 조직에 미치는 순기능 2개, 역기능 1가지를 물어봤는데 관료제가 나왔던 거예요. 관료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학교가 가진 관료제의 특징을 2가지 적어보라는 기출이 있었어요. 2015년에. 그러니까 특징까지만 물어본 거예요. 자, 기출을 건드렸는데 그 다음에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더 깊게 찔른다. 그러니까 특징을 물어봤는데 특징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 번 더 밑으로 깊게 물어본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문제 낼 때 계속 규정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8월 24일날 보면은 복무규정, 학교는 복무규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복무규정과 관련된 학교의 관료적 특성 이런 것들까지 물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쉬운데 2가지 1가지니까 사실은 좀 깊게 공부해야지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가장 많은 점수 차이가 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에 여기 보시면 기출이 한 번 있었다. 기출이 다시 돌아온 모습을 가진 문제이다. 자, 계속성, 통일성, 조직의 경직성 이렇게 키워드 있게 쓰는 거 연습할 거고, 참 이 문제는 순기능, 역기능을 참 꺼내는 문제지 사고력이나 조건을 맞춰서 쓰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는 눈이 생기셨을 거예요. 얘가 뭐냐? 이처럼 어쩌고 붙었습니다. 아, 얘는 연계지. 그죠? 밑에 결론이 있어요. 결론은 어디로 가요? 점수가? 논리적 형식이죠. 이렇게 점수를 나눠서 보실 수 있게 됐고, 여기도 파란색은 바뀌어요? 영역별로요? 검은색은 그대로 써요.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제시문을 통해서 학교 교육 개선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까 주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교수 전략 1문단, 교육평가 2문단 그대로 갖다 붙이고, 교육과정 3문단, 학교 조직 4문단에 대해서 논의했다. 향후에도 교사는 교육학 전반의 이론을 활용하여 이거는 대주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대로 갖고 온다. 대주제 뜯어오고 거기 영역 뜯어와서 탁 만들어내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반기에 다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7, 8월에 가게 되면요. 그래서 기출이
더 강화됩니다. 원래도 기출을 중요시 했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7, 8월에는요. 5급 시험이 나와요. 공무원 5급 시험에서도 우리 시험이랑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형식으로 시험을 문제를 뽑기 때문에 그 올해 5급 시험이랑 객관식이나 이런 문제에서 더 볼 기출이 있는지 기출 분석을 강화해서 하게 되고요. 아까 적자 생존과 그죠? 독자 생존 두 가지가 있죠. 셋째 동생은 제가 소개를 안 드렸는데 셋째가 있어요. 풀자 생존이 있어요. 그래서 풀자 생존. 문제를 한 문장씩 풀어보는 풀자 생존 여기에서 기출을 조금 더 깊게 건드리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7, 8월에 10번의 채점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90, 11월로 가면 16번의 채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중요한 영역을 마인드맵으로 복습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출구조도로 복습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90, 11월에는 전 영역이 섞여있는 실전형 문제예요. 이 영역 4가지 또는 5가지가 섞여있는 실전형 문제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써놓은 것은 복습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랑 같이 회독도 하고 복습도 하고 문제는 모든 영역이 포함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월은 좀 독특하죠. 11월 달에는 전공 압박이 많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다 만들어드리고 11월 달에는 전공을 보면서 교육학 감을 유지합니다. 3회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교육학 기출 회독인데 오후 2시에 시작할 건데 여기 보시면 기출을 언제? 시험 보러 갈 준비가 될 때까지 시험 보러 갈 준비가 될 때까지 이제 교육학 기출도 쫙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1년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1, 6월 기본 이론, 7, 8, 90, 11월 다 월이에요. 1, 6월에는 월요일만 하면 되고요. 7, 8, 90, 11월은 월요일은 강의가 있지만 토요일은 좀 작아요.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험이 토요일이잖아요. 9시잖아요. 그래서 7월부터는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는데 1시간이 걸릴 거고 강의를 조금 빨리 들으시면 한 3, 40분 안에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시험 불안이 너무 큰 사람이에요. 시험장에 가면은 생각났던 것도 안 나오고 떨리고 그러신 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토요일부터 7월부터는 쭉 써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다. 나는 좀 실력만 갖추면 되고 집이 멀고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인강으로도 똑같이 실시간에 토요일 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는 기본적으로 월요일 날만 있습니다. 전체 모의고사를 합쳐보면 한 45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연습하게 되실 거고요. 미니 모의고사 요 책을 활용하시면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담겨 있어서 74회 정도까지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효과를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말은 이거예요. 이 손에 있어요. 자, 선생님들 뭘 달라? 선생님들께 뭘 달라? 돈은 아닙니다. 공짜로 하진 않지만 월요일을 달라. 저한테 선생님들이 월요일만 줘요. 교육학에 월요일만 투자를 하세요. 월요일만 교육학을 투자하면 선생님들이 시험 보는데 부족함도 없고 넘치지도 않게 잘 만들어 드릴 거고 교육학 공부하시면서 뭐 외롭거나 괴롭지 않게 선생님들하고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만 저한테 꼭 주십시오.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페다고지로 질문을 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